자, 어떻게 보셨어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시나요? 뭐 잃을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지만 뭐 저는 잃은 것도 없다. 잃은 것도 없다. 네, 건강을 잃었다고 하던데요. 건강은 이제 저는 근데 장동혁 대표가 건강 체질이신 것 같아요. 예, 체력 하나는 좋은 것 같아요. 금방 회복. 오늘 퇴원했대죠? 퇴원하셨나요? 예. 저는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네. 퇴원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당내 장악력은 일단 지방선거까지는 확고하게 다졌다. 지방선거까지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이제 지방선거의 결과로서 평가를 해야 되니까, 지금 진짜 유승민, 진짜 엉덩이 무겁기로 유명하신 두 분이 가셨잖아요. 네. 유승민 전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셔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보수 전체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일단 저는 단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냐.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보수의 적통성을 인정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방문을 통해서. 그렇게 보시는 분 젊은 분들 중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참 그래요? 특이하네요. 예. 저는 그 생각이 그때 딱 장면 보고 그 생각이 확 들던데요. 이게 장동혁 대표로서는 어찌 보면 그거잖아요. 우리 예전에 대한민국이 미국 정부를 방문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어떤 정통성을 인정받냐 안 받냐 약간 그런 시절이 있었었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뭐 비판하신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어쨌든 뭐 탄핵된 사람 아니냐. 윤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탄핵되신 분으로부터 뭘 하느니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생각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탄핵될 만한 사유였나? 그렇죠. 그 생각도 많이 하죠. 많이들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비하면 진짜 이게 탄핵 사유였나라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만은 광풍이 불었던 시대였다는 생각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여전히 영남 지역에서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미심적인 눈이 있었단 말이에요. 시선들이. 근데 그걸 해소해버린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접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부터 출발하셔가지고 그날 방문하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간에 내부적인 어떤 정점을 찍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장동혁 대표가 특검을 도입을 해달라고 하면서 단식을 시작하신 건 맞는데 그 점에서는 얻은 것은 없죠. 솔직히 지금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방향을 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부수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선거까지는 어찌어찌 해서 일단은 장동혁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구나. 일단은 최소한 지방선거까지의 장동혁 리더십은 확보가 됐다. 이번 단식으로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설 변호사보다는 조금 더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보는 쪽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저도 비슷하게 흔들렸던 장동혁 리더십이 어쨌든 한 단기적으로 한 몇 달 동안은 탄력을 받겠구나 그 생각은 저도 들긴 들었어요.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이 어쨌든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러니까 곤란해졌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 대표가 조금 전 퇴원을 했는데요. 결정을 내리려면 원래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냈어도 되는데 일단 퇴원을 했으니 언제든 내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목요일 29일 날 결정을 내릴 것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결정 내릴 걸로 보시는지요? 근데 제명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관측이 되게 대다수긴 한데 저는 조심스럽게 이번 주에 제명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해요. 이번 주는 조금 넘어간다.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번 소위 당권파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한동훈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제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별로 기대를 안 했었는데 어떤 지방선거에서의 쓰임새도 얘기를 슬쩍 하시더라고요. 쓰임새가 뭐래요? 그러니까 출마 어디든 어느 지역에 험지 출마? 개항. 아니 어찌 보면 험지죠. 근데
뭐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출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아예 제명을 통해서 아예 그냥 제외해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만은 안 하신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뭐 지금 대체적인 관측은 뭐 제명을 또 안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시는 당내의 많은 분들은 제명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텝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긴 한데 저는 조심스럽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안 된다 하면 조금 시간을 갖고 미루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당원권 정지 뭐 2년 당원권 정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건 오히려 저는 차라리 미룰 것 같아요. 미룬다. 네, 미룰 것 같아요. 네, 미루는 게 오히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더 괴롭죠. 솔직히 말하면. 차라리 어떤 결론이 나버리면 뭐 본인도 그 다음 정치 행보를 할 텐데 뭐 당권파에서 어떻게 가져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만나본 바의 느낌에서는 그렇다. 네, 네, 네. 지금 많은 관측이 나오는 것처럼 목요일을 무조건 제명하지.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 오히려 것 같아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네, 했나요? 한대요? 윤리위가요.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고를 결정했대요. 근데 원래 지금 들어온 얘기거든요. 근데 당무감사위가 당원권 정지 2년만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높죠. 탈당 권유해가지고 이게 한 달인가요? 일주일인가 이거 안 하면 그냥 그 탈당하고 같은 그러니까 제명하고 같은 효과가 있다고 제가 예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아마도 이제 그런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서로에 대한 역할에 대한 그런 논의도 있었을 텐데 토요일 날. 그러니까 많은 그게 좀 분들이 모인 악영향을 게 좀 미쳤던 것 같아요. 너무 무력 시위처럼 느껴진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저 영상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게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집회를 또 한다고 해요. 31일 날 또 한다고. 아니 29일 날 왜냐면 29일 징계하니까 아침에 저게 이제 여의도에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이 모였는데 경찰 추산 3만이니까 그러니까 체감하거나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6만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경찰 추산 반 정도로 줄이니까 끝에 보이지도 않고 저게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영상인데 빠져나간 데만 25분이 걸렸대요. 그래서 저걸 15배 속으로 돌린 건데 저희가 지금 그걸 다 보여드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으로서도 상당한 저게 부담이... 이제 다 보려면은 15배 속인데 한 25분 이렇게만 걸리는 상당한 거예요. 상당한 부담이 될 거다 생각해서 앞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당권파 의원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징계를 29일 날 목요일 최고위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하니까 상황에서는 또 안 하기도 애매해져 버렸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이 징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다? 그냥 또 그렇게 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버려서 참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토요일 날 집회 때문에 지도가 좀 약간 보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징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외 인사들, 그러니까 뭐 김정일 최고가 되겠죠. 뭐 그런 분들에 대해 소위 말하는 친한파에 대해서 징계한다는 좀 최고위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건 지난주였으니까요. 또 이제 다를 수 있겠죠. 아까 저희가 영상 보여드린 그 한동훈 전 대표 지지 세력 집회에 대해서도 또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당의 기강을 해치는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러니까 저 집회가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뭐 징계나 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게 하여튼 당이 어떻게든 극적으로 화합하고 봉합이든 화합이든 뭉치는 쪽으로 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악화일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악화일로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양쪽 다 너는 너의 길을 가고 난 나의 길을 간다라는 주의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아니 그리고 이게 주초에 항상 리얼미터 지지도가 나오잖아요. 이런 결과가 그걸 또 당권파에서는 많이 인용을 하고 그다음에 소위 한동훈계에서는 주 후반에 나오는 MBS나 갤럽 그 조사를 인용을 하잖아요. 서로에게 유리한. 그러다 보니까 계속 평행선을 긋는 것 같다는 느낌만 듭니다. 오늘도 리얼미터가 발표한 걸 두고
친한계선 또 다른 해석을 했는데 리얼미터가 발표한 걸 보면 국민의힘이 2.5%포인트 오른 거예요. 그래서 39.5%를 기록했는데 이걸 두고 이거 답변자 보면 민주당 사람들이 진짜 많다. 장동혁 체제로 그냥 가라고 망하라고 이렇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한 거다. 역선택을 하는 거다. 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동훈 계에서는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을 보면 7.3%포인트 떨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한 의미가 좀 희석되면서 머쓱해진 상황이다. 이런 분석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국민의힘 친윤이 아니죠. 이렇게 당의 인증 대변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박민영 대변인 같은 경우는 20대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라고 하면서 매우 고무적인 해석을 내놨습니다. 좀 똑같은 걸 보고도 이제 주기로. 그러니까 뭐 서로에게 아재 인수하는 거죠.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쉽지는 않은데 한동훈 대표 쪽이 쉽지는 않은데 근데 당권파로서는 지금 빨리 어느 정도 상황을 정리하고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게 당권파한테는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지방선거 체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조금 강한 어떤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가면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라는 특성상 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투표율이 높지가 않거든요. 자, 만약에 본인이 장동혁 대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장동혁 대표라고 생각하면요. 지금 제가 만약에 진짜 장동혁 대표로 빙의를 해본다면 그냥 제명 처분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죠. 그 다음 스텝은 뭐 이제 당 정비하는 거요? 당 정비를 해야죠. 그럼 만약에 본인이 한동훈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심 신청 안 하고 사람들 모여 하고 다 끝났으니까. 너는 내길 나는 내길. 이제 출마해야죠 뭐. 출마밖에 없어요. 배지 달고 돌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네, 그게 어디가 됐든. 뭐 지금 대구나 부산을 얘기하고 계시던데. 근데 진짜 리스크가 큰 게 만약 대구를 나갔어요. 거기서 떨어져 버리면 이제 정치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구에서 되면 보수 다 잡아먹는 거다. 그렇죠. 이제 던져야죠. 이제 본인을 던져야죠. 할 수 없어요. 이제. 그거를 아이디어를 낸 분이 유젤 평론가인 것 같은데 대구만 딱 그냥 손쉽게 하면. 근데 이제 그게 리스크가 있는 거지. 만약에 이제 개항을 가서 떨어지면 그래도 분전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하면 근데 거기도 욕먹기는 마찬가지네요. 그냥 표 갈라먹었다는 얘기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개항은 가면 안 되죠. 저는 이제 과거에 얘기한 거는 차라리 이러한 징계 논의가 읽기 전부터 차라리 개항을 가라. 1월 초에 그냥 가서 내가 이게 진짜 백의종군 하겠다. 무조건 어떻게든 내가 국민의힘 의석수 하나 늘려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했었으면 또 형국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미 지난 일이다. 근데 뭐 본인은 절대 안 나간다는 입장이니까요. 그죠? 어떻게 출마를 안 한다고요? 당에서 안 나간다는 입장이라. 당에서 안 나간다. 근데 지금 본인 의지와는 또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고 제명 조치가 확정되면 소위 그 취소 가처분 신청이나 무효 본안 소송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절차를 다 지켜가면서 하는 거라서. 그래요? 가처분 인용이 안 될 거라고 보세요?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그리고 해봐야 가처분 해봐야 뭐 저번에 이준석 대표 절차만 다 보완해서 해버리면 또 똑같은 결과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한동훈 대표 측근들이 하는 것처럼 이번에 그냥 법적 대응을 하지 말자 그런 주장이 설득력 그 목소리에 힘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아니 우리 정청래 대표는 조국 대표랑 합친다는데 우리도 좀 뭔가 합쳤다는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오면은요 기쁘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쪽 뉴스가 너무 달라서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